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심리법 강의 3회독 1297페이지 오마자 3번의 약관의 구속성 보겠습니다. 삼마열혈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약관의 구속성. 약관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만약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약관이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준비, 사용된 약관으로서 상대방, 즉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문제이다. 약관이 이 단계를 통과하면 내용 통제라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1번의 구속력의 근거. 양가 1번에 약관구제법이 지정되기 전. 약관구제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서 학설은 1번에 약관을 기업이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라고 하는 자치법설, 양가 2번에 약관이 있는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상관습이 있기 때문에 약관을 구속한다는 상관습설, 3번에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계약설, 4번에 계약설을 원칙으로 하면서 약관 작성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라고 하는 미원설 등을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계약설의 견지에 있다. 양가 2번에 약관구제법 제정 후 약관구제법이 제정되어 있는 현재에는 약관이 어떤 근거로 상대방을 구속하게 되는가. 1258페이지. 이는 약관구제법의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 우리의 학설은 계약설, 절충적 계약설, 이원설로 나눠져 있다. 1번의 계약설은 구속력의 근거를 약관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서 찾는 견해이다. 2번의 절충적 계약설은 계약설을 기본으로 취하면서 약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규범과 유사한 비자발적 구속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3번의 이원설은 원칙적으로 계약설을 취하면서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법률상 수권으로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보통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론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보통보험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 약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 약관구제법이 약관 사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설명을 요구하고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시키며 약관 조항 중 공정하지 못한 것을 무효화하는 정도에 비춰볼 때 그 법은 계약서를 최초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약관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고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한 점,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료하지 않은 점 등이 계약서를 완화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는 명시 의무가 면제되는 약관의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이 명시 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장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관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은 당연히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경우에 약관의 구속력을 근거할 수 없다. 이번에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양가 1번의 개설. 우리 문헌들은 이 문제를 독일 문헌 등에 따라 약관의 계약의 편입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약관규제법은 독일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259페이지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 아래에서는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인 고객이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법상 약관이 계약의 편입 요건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결과로 된다. 문제는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이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요건으로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자가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전제 조건으로 사업자가 고객 사이에 계약 체결이 있다. 그리고 고객의 동의도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당연한 요건을 제외하고 세 가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약관구제법은 최근에 개정해서 사업자의 약관 작성 의무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고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반 시에 벌칙의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는다. 결국 위 규정은 형식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양가로 위반의 구체적인 요건 사업자에 의한 명시, 고객의 인식 취득의 가능성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그 약관의 서건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약관의 명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즉 계약 당시에 하여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 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 그때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변경 청약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은 이 청약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 그리고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약관을 계약 청약서의 뒷면에 단순히 인쇄하여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역외공동업, 전기, 가스 및 수도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명시 의무가 없다. 반가로 2번에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중요 내용의 설명, 양가로 가해 원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약관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자와 고객이 중요 내용을 협의하여 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고객이 이를 알고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1260페이지 있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은행거래 약관에 있어서 예금채권의 양도금지 특약, 일반적으로 보통거래 약관에 있어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보험자의 면책사유,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에 비하여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에는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기공급 규정에 있어서 전기, 공작물의 고장 등으로 전기공급이 중지된 경우의 면책규정,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무면허 운전 면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면허가 무면허 운전이 되지 않는지에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약관의 중요 내용의 설명은 약관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 즉 사업자가 하여하며 설명의 상대방은 고객이겠으나 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설명하였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 설명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판례는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증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여하며 기존의 계약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 또는 청약을 유인하는 추상적, 개괄적인 내용의 안내문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양가로 나이 예외,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 내용의 설명 의무가 없다. 판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의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 거래상 일반적으로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신용보증 약정서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취지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경우는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다. 방어 3번의 고객의 동의. 약관규제법은 계약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독일민법과는 달리 1261페이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약설은 고객의 동의 내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사견으로 이설을 취하면 고객이 약관의 편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다른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한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를 요건으로 구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 동의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약관 명시 중요 내용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고객의 동의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요건이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양서 3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가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에 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효과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가 같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책임 및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로마자 4번의 약관의 해석.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약관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약관에 대한 제2단계의 규제인 내용 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다. 약관은 실질적으로 계약 조항과 같지만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요청된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취지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1262페이지 1번의 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 행위의 해석 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약관에도 밝힌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고려된다. 그러나 약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 계약에 있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는 이해해야 하는가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단지 평균적인 고객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사정들만을 고려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1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통간의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의 수정 해석에 관한 판례. 약관의 내용 통제 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한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계약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험거래 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 자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 조항은 사적 자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 통제 즉 수정 해석의 내용이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 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 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잠정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까지도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이룬 조항으로서 이 약관규제법이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위 무면허 운전 면책 조항은 이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 해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와 같이 수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바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63페이지 2번의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약관의 어떤 조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고객은 개별 계약에서와 달리 약관의 형성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데 비하여 사업자는 명백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신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 경우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할 여지가 없다.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엄격 책임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임의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약관 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책조항에서 자주 고려된다. 예컨대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일의 손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할 때에는 면책되는 책임은 계약 책임만이고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판례는 근저당 설정 계약의 경우에 피담보 채무에 관한 약관 조항이 무한대로 해석하면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리에 해건다고 당사자의 이자는 당의 대출금 채무만을 피담보 채무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피담보 채무에 관한 포괄적 이자는 부당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 약관의 예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약관에 대해서도 이른바 예물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판례는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업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7조 2호의 규정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이 사건 신용보증의 약정을 이루는 신용보증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1264페이지 엄격하게 보아 원고가 시민보증 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 보존 조치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하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피고의 채권 보존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피고가 통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통지를 받은 후 채권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번에 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고 종례학설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개별 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항에 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검토와 고려를 한 뒤에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갑과을 은행 등에 체결한 기코, 통화 옵션 계약이 약관규제법의 규율 대상인지 인지된 사안에서 그 통화 옵션 계약의 구조는 다른 장외 파생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원래 은행 등이 고객의 필요에 따라 구조나 조건을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표준화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므로 구조만으로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 금액, 행사 환율 등 구체적 계약 조건들이 결부됨으로써 비로소 전체 계약의 내용으로 완결되는 것이므로 그 구조 자체는 따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